좀 더 이야기를 넓혀볼까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오늘 월요일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시장 전체를 논하기에는 좀 무거웠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개별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일발 장전 화면 보시도록 하죠. 오늘 일발 장전의 주요된 주제는 개별 이슈들인데요. 백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상업용 로켓 발사에 관련된 소식. 그리고 또 역의 환율, 우리 원화가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뭐 환율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양도세 이슈가 과연 또 어떻게 결론 날지 이게 발목을 좀 풀어주면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시장을 좀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자, 백신 이야기는 앞에 김현 매니저가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고 미국에서 이 상업용 로켓을 발사할 때 규제가 있었어요. 발사할 때마다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5년짜리로 일괄 허가제로 변경이 됐다는 소식이 있고 그럼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이제 그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이제 날개를 달 것이다. 과연 이제 오늘 저게 이제 아마 뉴욕장 후반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녁에 본장에서 뭐 이르면 테슬라도 연관성이 있겠죠. 테슬라와 저런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의 주가가 또 시장을 반등을 견인할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이야기 해드렸는데 원화가 여기에서 뉴욕에서 5원 10전이나 떨어졌어요. 1142원 20전. 워낙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가파르게 강한 거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또 중국의 GDP, 3분기 GDP가 발표되고 산업 생산 지표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나옵니다. 현재 예상치는 높아요.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또 강세로 가면은 원화 또 따라가겠죠. 원화 강세가 되면은 거기에 또 연관된 기업들도 분명히 언급이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양도세 이슈는 워낙 반복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을 묶어보자면은 어떤 기업들이 도출이 되느냐. 백신 이야기는 아까 이제 녹십자 해주셨으니까 가겠고, 뭐 위성 얘기면 아무래도 뭐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전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무거운 한국전력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한전, 그 다음에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화 차입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임대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이제 우리 원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부채가 좀 경감이 되는 일시적이지만 뭐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 무겁죠. 대한항공. 근데 하여튼 주가는 지금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거 말고 빼고 첨삭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의 수급을 보면 한국전력, 대한항공 이런 이제 원화에 연동된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순매수에 좀 들어온 종목들이다 보니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원화 강세에 대해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원화 강세로 간다면 이 종목들이 뭐 사실 잃을 게 없죠. 지금 뭐 아직도 저 밑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뭐 고개도 못 든 뭐 그냥 살짝 오른 정도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에 따라서 그 종목들의 강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네. 그리고 시장의 대안 종목으로 내지는 또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이렇게 되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그렇죠. 무거워가지고 사실 한전을 관심 기업이다라고 넣기도 좀 민망하긴 하긴 해요. 네. 옛날에 넣으셨는데 옛날에 한번 보자 그랬는데 전기차 판매가 워낙 이제 이슈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나온 뉴스는 중국 내에 생산한 모델 3 테슬라 유럽으로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가 또 나왔고 해서 뭐 그리고 이제 또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이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뭐 그렇죠. 무조건 물론 저 봤을 단발성 이슈로 보는 거지 사실 추세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원화가 강세인 상태라기보다는 달러가 약세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위안화에 또 따라간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달러는 지금 그 93, 94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유로화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안 밀려요. 사실 유럽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는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달러는 고정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하고 위안화가 강해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가 하기도 좀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그러면 주시장 전체가 다 좋아야 되는데 전체를 또 발목에 잡혀 있고 이게 이제 어그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 됐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예, 원달러 환율, 원화가 너무 강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는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좀 덧붙여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 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의 강세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대주주 이슈에도 상당히 한 발 좀 물러 떨어져 있는 것도 좀 맞는 분위기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대형주 안에서 이제 원화 강세의 요인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상업용 로켓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고 뭐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종목이 막상 없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제 따지자면 뭐 인텔리안테크, 늘 얘기했잖아요. 뭐, 쥐어 짜서 오는 거라고. 세트레가이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통신 위성, 5G 위성이 이제 여행에 의한 이제 해외 그 우주 발사체에 봤을 때 이제 여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5G가 얼만큼 이제 저기에도 위성으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굳이 꼽자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보는 있긴 건데 있죠. 영향은 조금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드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개별 이슈라고 본다면 약간은 호흡을 한 2, 3개월 가져가시더라도 대북 이슈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연말까지 되면서 부각될 수 원화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반영하고 있나? 뭐 근데 저는 근데 위안화와의 연관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네. 어쨌든 이제 종전 선언을 앞두고 지금 미국도 이제 외무성 쪽에 외무부 관련된 이제 서원 국방부시장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하고요. 뭐 그리고 얘기는 계속 보도도 그렇죠. 나오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12월에 오는 이유가 이제 종전선언 관련될 가능성이 너무 높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방향성 그리고 분위기는 그 전보다는 이제 진일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예 그냥 개별 이슈를 찾는다면 주가도 이제 저기 밑에서 지금 오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대북 이슈를 한번 꺼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첨언적으로는 대북 이슈 뭐 이제 아난티나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특히나 이제 놀자 관련된 놀자라기 좀 여행 관련된 국내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가장 큰 그런 맥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지고 있으니까 뭐 한전,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이번 주에도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미국 주가지 선물이 플러스를 좀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한 0.6%. 근데 미국이 이제 뉴욕 주말에는 나스닥이 오르다가 막판에 밀린 거는 여러 복합 재료지만 영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어요. 그거 플러스 아마존의 이제 그 프라임데이의 소비가 생각보다 저조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밀렸는데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또 올라오는 거는 아이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폰 12하고 아이폰 12 프로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JD.com에서 선주문 130만 개를 1초 만에 매진했다. 뭐 중국은 하여튼 내놓으면 2초겠죠. 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또 들먹거리곤 있는데 개별 이슈를 추가한다면 IT 쪽.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사실 어찌 보면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정말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결국 근데 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소비 여력이 있어야 어쨌든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부양책이 빨리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것과 이제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자꾸 이제 부양책에 좀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터닝이 되는 건 어쨌든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11월 한 초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악정고투 어쨌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좀 찾아내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앵커께서 개별 뽑아주신 종목들 정말 세 종목 다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에요. 특히 또 매력이 높다기보다 사실은 안전성?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감안했을 때는 정말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기서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나 그렇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인텔리안테크도 사실은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대외적인 변수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이제 수혜주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스페이스 X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이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해상용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개인 위성이라든지 뭐 우주 로켓, 민간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접근성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거든요. 추세가 이미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강한 추세가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약세장의 중소형주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세가 오히려 이렇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안전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대형주들 중에서도 한전 얘기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워낙 환율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전이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또 비용 인상, 전기세 인상과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네. 정권이 또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뭐 재창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창출이 된다면 이번 정권 안에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쓰고 다음 정권을 조금 편안하게 넘겨준다는 차원에서 아니 양도세도 밀어붙이는데 뭐 전기세라고 올리지 않겠어요. 네. 뭐 그래서- 다 올려도 될 거야. 다 올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한전만 놓고 본다면 하도 짜증이 네. 나가지고. 한전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또 네. 하나 이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사실 정말 주가는 매력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항공사를 통틀어 봐도 그나마 화물로 실적에 대해서 선방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재무 구조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과연 이 여객이 어느 정도 시점에 이제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큰 관건이라고 보잖아요. 저는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언택트가 조금 완화가 되는 국면이 온다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항공 수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을이 되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은 이제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를 이제 찾고 계시거든요. 네. 비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황만 봐도 그런데 해외에 특히나 이제 여행을 다니기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이 정말 억눌려 있는 이 수요를 나중에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고 살아남으면은 그렇죠. 그 승자독식처럼 나중에는 분명히 수혜를 다 받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위기가 닥치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거는 인력 구조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비용을 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정 비용을 깎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은 많이 안 들어와도 손실이라는 나가는 것이 적어지면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빅패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깨끗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항공 화물 사실 운송 쪽이 좀 받쳐주고 하다 네. 보니까 여객 운임이나 여객 쪽의 수요는 완전히 엉망인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것만 놓고 대한항공은 왜 저걸 저기에서 얘기하지? 이렇게 보면은 주식은 거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지어 짜내고 어쨌든 이제 실적이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뭐 여객기에 자석을 뜯어내가지고 네, 화물을. 거기에다가 화물을 싣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 또 이제 이제 진짜 백신이 만약에 나오면은 네. 사실 배로 나르는 게 아니고 빨리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항공으로 특화된 맞습니다. 냉장 시설을 넣어가지고 또 뭐 보냉해서 움직이겠죠. 뭐 그런 것도 하나 또 맞습니다. 이슈는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인텔리안 테크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고 대신에 한국전력이나 대한항공은 사실 뭐 지금 아주 가파른 시세를 이제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는 락 바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과 또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이 세 종목을 다 욕심이 좀 날 정도로 선정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여튼 뭐 주저 하겠습니다. 짜다 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개별 이슈와 기업 매칭 이렇게 해서 저게 뭐 색깔 반전 혹시 한번 해볼 만한 게 세 종목 다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요. 이건 좀 그렇고. 네. 한국전력을 오늘 한국전력 한번 무겁지만 생각 반전을 한번 앞서 해보겠습니다. 녹십자 하셨고 네. 한국전력 좀 봐주시고 네, 저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네. 네. 그렇게 정도 해서
저 화면은 좀 지워주시고 이제 네. 민망하니까. 하여튼 김현 매니저 34분 50초. 네. 더 붙잡고 있기에는 또 시간이 애매하니까 오늘 정리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아무쪼록 이번 주는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개선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진입을 해도 될지 분명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 주식을 100%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종목들을 계속 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대형 IT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이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같이 해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